도쿄올림픽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에 맞춰 전세계 관광객을 유치해 2020년도에는 4천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 관광객의 여행 보이콧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 관광객으로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후른 연구원에서 중국 부호들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로 일본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 풍부한 관광자원이 매력적일 수 있지만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가서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꼽았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와이파이가 부족했다는 것과 교통을 알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쿄의 전철환승은 너무나 복잡해서 혼동하기가 쉽고 일본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는 속도도 느리지만 매번 아이디 등록이 필요해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 기차역, 호텔,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것과 비교되었습니다. 최근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전지훈련지로 기후가 비슷하고 스포츠, 숙박, 의료시설에서 높게 평가받은 한국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한국이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어 전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1,500명의 해외 선수단이 전지훈련 캠프를 차린 바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앞서 일본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더욱 한국에 대한 전지훈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 여행한 외국인들은 인프라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면서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한 외국 선수단이 일본에 가게 되면 겪게 될 차이가 극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와이파이와 교통이 불편하다고 지적받아왔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35만 개 이상의 공공 와이파이 존을 가지고 있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10만 개를, 통신사가 구축해 개방한 것이 25만 개에 달합니다. 한국의 기세에 놀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도 와이파이 존을 늘린다고 했지만 최근 여당은 2022년까지 5만 3천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 존을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NN은 서울 메트로가 와이파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지하철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해외 주요 국가 인터넷 품질 조사에서 한국의 LTE는 북미에 비해 3배가 더 빠른 것으로 조사됐고 공공 와이파이 역시 미국 뉴욕보다 11배나 빨랐고 일본 도쿄보다 무려 30배나 빨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공공 와이파이가 활성화된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를 만들어 서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지역계층 간 무선 인터넷 격차 해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복지 정책과 일본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일본 공공 와이파이는 전부 사업자 부담으로 2013년 NTT 시가시니온이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고객이나 관광객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서비스하고 이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비용을 들이는 투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 일본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개방되는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는 일본이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때만 일시적으로 가동되는 와이파이였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인색함은 일본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본의 공공 와이파이가 속도가 느리고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나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를 많이 만들었지만 이는 결국 한국에 여행 온 외국 관광객들에게 찬사를 받는 한국의 가장 놀라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해 외국인들이 서울시의 우수 정책으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꼽았습니다. 한국은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에게 최고라고 불리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구간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고 요금 정산이 한 번에 이뤄지는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놀랍다며 수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서울 지하철의 4G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를 세계 최고 시스템으로 평가했고 세내 정거장 전부터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 시스템은 외국인들이 놀라워하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엘리베이터만으로 승강장부터 출구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역사가 전체의 88%에 달하는 것도 서울 지하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는 런던 지하철의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대중교통과 택시 요금도 놀랍다고 했으며 대중교통 안에 냉난방이 잘 되어 있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높게 평가받고 일본이 낮게 평가받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과 고속도로는 대부분 국가가 관리하지만 일본의 지하철은 각기 다른 민간 기업들이 관리해 환승할 때마다 가격이 비싸지고 일본의 고속도로도 세계 민간회사에 위임되어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국에 비해 3배 이상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대부분 민영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는 명목 아래 서민들에게 비싼 값을 받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가 책임지며 재정을 부담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누구나 빠른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값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서민과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선 도쿄올림픽 기간 내 도쿄호텔 객실료가 6배 이상 치솟았다고 알려졌고,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자가 무보수의 자비로 580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방문해본 외국인들은 도쿄올림픽 때 일본을 방문하면 이웃나라지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